이번 주 세미나 도파민 중독을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쇼폼 콘텐츠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일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2천억 회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밑에 보시다시피 2021년에 300억 회였다가 2023년에는 700억 회, 굉장히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 OTT 이용자의 70% 정도가 쇼폼을 시청한다고 하고, 특히 10대의 동영상 시청 시간의 절반 이상이 쇼폼이라고 해요. 이렇게 유튜브 쇼츠가 거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2년 정도 전에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하는 매체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넘어갔었는데,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그랬었는지 궁금해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도파민이라는 게 많이들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어떤 보상을 얻는 행동을 할 때 도파민 분비돼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할 때나 뭔가를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필수적인 물질인데, 이런 것에 중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예, 현대에는 편하고 빠르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콘텐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특히 이런 쇼폼 콘텐츠가 1분마다 이런 도파민을 쏟아붓다 보니까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은 뇌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파민 수용체를 줄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같은 행동을 해도 작용한 도파민을 감소하고, 그렇게 도파민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이 스트레스가 다시 도파민을 얻으려고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게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네, 그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중독시키려고 연구를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이 그거를 떨쳐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중독을 떨쳐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일단 도파민에도 아까 말했던 수용체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성이 생기게 되면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도파민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뭐 운동을 한다거나 좋아했던 취미를 하는데서 도파민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또 심하면은 고통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빠르게 도파민을 넣는, 아까 말했던 쇼폼 같은 콘텐츠에 집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평소에 하던 활동을 할 동력을 상실하게 돼서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팝콘 브레인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뇌가 팝콘처럼 터지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앞서 말했던 그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되게 무감각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되게 산울성이 되게 부족해진다고 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중이라고 하는데, 한 교수가 거의 20년 넘게 사람들의 주의력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조사에서 2004년에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는 주의력이 2분 30초 정도 지속이 됐는데, 2016년에는 47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거기다 이때는 그렇게 쇼츠가 그렇게 보편되지도 않았고, 최근 자료는 못 찾았는데 아마 더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현대인들은 이제 하루 평균 96회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충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보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업무 중에 이제 방해를 받은 뒤 다시 이제 업무에 집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25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보는데 그 업무에 집중하는데 25분이 걸리면은 거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요즘 스마트폰이 대두하는 상황이 이제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름 그대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진 상태를 이제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꼭 도파민 중독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긴 한데,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저도 요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에 집중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도파민 중독이 맞는지부터 진단을 해야겠죠. 이게 하나생명 블로그에서 찾은 내용인데, 여기 10개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은 도파민 중독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8, 9, 10번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이제 수치를 잘 보이지 않는데도 조금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아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도파민 디톡스 방법을 도파민 죄송합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로 도파민 단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름 그대로 도파민을 자극한 행동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건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 30일 정도 네, 도파민에서 멀어지고, 어렵다면 최소 5일에서 10일 정도는 해보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쇼폼이나 SNS 같은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킬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거를 이제 도파민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면은 이제 도파민 수용체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도파민에 의해서 줄어들었던 수용체를 다시 늘리는 과정인데, 이렇게 돼서 일상적인 활동에서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이제 적고 느린 도파민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뇌를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알림을 꺼서 업무 중에 방해를 받는 경우를 줄이고, 잘 때도 스마트폰을 멀리해서 수면의 질을 좀 높이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폰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알림이 떠서 오늘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런 알림을 알려주더라고요. 또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식으로 도파민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집중을 도와주는 앱이 있대요. 그게 뭔지 얘기하면 이제 광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 적어놨는데, 스마트폰을 안 쓰고 있으면은 그 시간만큼 뭔가 좀 보상을 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거의 화분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막 검색해 보시면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도파민 중독에서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그 지적되는 게 소품이다 보니까 소품 자체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영상을 볼 때는 쇼츠보다는 그냥 뭐 5분,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위주로 시청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쇼츠를 보고 싶다면은 그냥 유튜브 그냥 알고리즘 해주는 대로 추천 내리지 말고 채널 하나를 정해서 보면은 되게 좋다고 해요. 그냥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 랜덤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까 그 랜덤성에서도 또 도파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쇼츠를 보면은 그 쇼츠를 넘겨도 그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만 나온대요. 그렇게만 해도 이제 도파민이 많이 줄어들어서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도파민 중독이 이제 심하지만 않으면은 라고 하는데, 요즘같이 이제 자극적인 게 많은 상황에서 이거를 전부 없애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도파민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 그냥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이제 지장을 받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 체크리스트 점검부터 해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예방책을 좀 실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도 이렇게 도파민을 갑자기 끊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이제 도파민 끊어야겠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아마 실천하기 힘들 것 같고,
조금씩 천천히 줄인 걸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좀 좋았던 것, 좀 실천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예전에 좀 하다가 도파민이 부족해서 어, 놓아버린 취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악기를 연주하다가 요새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꺼내서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면은 한번 다시 꺼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다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제 증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도파민 증상 중에 하나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브레인 포그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상태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로 대부분이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했었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나 이제 뭐 하지? 이제 뭐 하려고 했었지? 또 혹시 브레인 포그에 해당하는 건가? 건망증이 이게 머릿속에 뭔가 업무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다음 업무를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좀 도파민에 중독돼서 브레인 포그 현상이 발생된 건지라고 준호 씨께 여쭤봐도 되나?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냥 건망증 아닐까. 그런가요? 오케이.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건 건망증인 걸로. 네, 잠재적인 결론을. 감사합니다. 음.